이게 궁금해하죠. 존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학교에 딱 가니까 선생님이 고릴라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도와달라 그러니까 존이 이럽니다. 이 동네에는 고릴라 같은 거 안 살아요. 그렇게 끝나는데요. 애들이 그런 이제 일정한 법칙이겠죠. 몇 번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을 책을 여러 번 보다 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쵸, 그쵸. 아,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이제 그런 점에서 어떤 좋은 구성들을 작가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런 걸 좀 관심 있게 보면 보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걸 내가 좀 알고 애들은 자연스럽게 그걸 익숙하게 되고요. 뭐 그런 점에서 구성이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맞아요. 그 반복적인 패턴 뒤에 갑작스러운 반전. 그렇죠. 이것도 네, 그렇죠. 반전이 예, 있어요. 구성의 법칙이라는 저희도 거죠. 그걸 알면 처음엔 네. 악어가 나타났어. 그다음에 사자가 나타났어. 네. 그다음에 해일이 나타났어. 기대감을 키우는 거죠. 네. 근데 이번에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선생님이 이러면서 네, 맞아요. 이렇게 읽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두 번째. 앞뒤 표지에도 이야기가 있다. 그래,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사실 표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도 사실 표지나 제목이 갖고 있는 건데 작가들도 그걸 결정할 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죠. 네. 책의 표지는 사실 그 책의 얼굴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누구나 얼굴을 먼저 딱 보여야 되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보이느냐. 지쳐 보이느냐 아니면 신나 보이느냐. 네. 거기에 따라서 그 책의 성격을 좌우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통 대부분의 이제 표지 같은 경우는 책을 다 만들고 속지나 다 만들고 난 뒤에 가장 마지막에 그걸 갖다가 표지를 만드는데 그 표지를 보면 이 책이 어떤 느낌일까, 어떤 내용일까를 갖다가 어쩌면 대변을 할 수가 있는 게 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대부분의 이제 그림책 같은 경우에 특히 뭐 너는 기적이야 그 책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몇 번의 스케치를 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은 내용에 있는 그 그림을 갖다가 확대해서 표지를 썼거든요. 표지도 책이다 생각하고 처음부터 읽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세 번째, 그림 속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펭귄하고 양, 지원이 병관이 얘기. 그러니까 그렇게 독자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깨알 같은 재미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제 책에서는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편집자로 강아지똥을 만들었을 때 얘기인데요. 네. 책이 나오고 나서 네. 글을 쓰신 권정생 선생님 댁에 이제 책을 갖다 드리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표지에 네. 이렇게 골목길 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장면인데 마치 이렇게 커다란 성처럼 보이게 화가 선생님이 정스가 씨가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제가 이제 권정 선생님이 왜 성처럼 그림을 그렸냐, 잘못 그린 거니까 다시 그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난감하잖아요. 책은 나왔고. 네. 정승학 씨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대답을 그대로 권정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일화를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네. 아이들한테 맞춰보라 그래요. 화가 선생님이 뭐라고 저도 얘기했을까? 궁금한데요. 그러면 애들이 강아지가 똥 누는 장면이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안 보이게 해주려고 그랬다. 뭐 이제.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뭐 강아지가 작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정승학 씨가 한 말은 내가 강아지 똥이 되어서 바라본 돌담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강아지 똥이 아주 작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강아지 똥 눈에는 돌담이 마치 성처럼 보였을 거다. 뭐 그런 얘기는 아이들한테 해주면 아주 좋아요. 네. 어른이 들어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 최 작가님은 어떠세요? 엄마가 화났다해서 네. 엄마의 하에 의해서 아이가 사라져요. 네. 사라지고 난 뒤에 그 아이를 찾으러 엄마가 온 세상을 헤매거든요. 그 헤매면서 엄마가 가진 어떤 마음의 아픔, 힘듦, 그걸 갖다가 치마를 보시면 갈수록 색깔이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마도 이렇게 너들너들해지고 네. 그 시간이 걸을수록 그 마음의 힘든 걸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네. 그 나중에 보면요. 치마 색깔이 바뀌네요. 갈수록. 비슷하게. 예, 그건 엄마의 그 힘든 마음을 갖다가 사실은 이미지로 표현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아이를 찾았을 때 네.
다시 어떻게 되나? 노란색. 꽃 이렇게 우울했지만 아이를 다시 만났을 때 꽃밭이, 다시 예. 밝은 꽃밭이 되죠. 그게 네. 어쩌면 그 아이가 사라지고 난 뒤에 엄마의 힘든 마음과 아이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을 갖다가 치마의 하나지만 그 색깔로 인해서 그걸 표현한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렇게 대부분은 어쩌면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그 작업을 할 때 이런 것으로 사람의 어떤 느낌을 마음을 갖다가 보여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가장이긴 하지만 작업을 한 거예요. 네, 아유,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참 또 재밌네요, 더. 네. 그리고 제가 하나 추가하고 싶은 또 법칙이 하나 있는데요. 네. 보면은. 이혜은의 법칙입니다. 예. 아니, 그림을 보면은 사실 아이들 이야기인데 동물들이 주인공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많죠. 특히 백 작가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백 작가님 작품 보면은 왜 구름빵 봐도 고양이가 주인공이고 달샤베트를 봐도 늑대 할머니가 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작가들 이렇게 동물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예, 일단 동물들이 사람보다 더 귀엽고요. 그리고 동물들한테 옷을 안 입혔을 때는 사실 이게 여자 곰인지 남자 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같은 편견 같은 거를 심어주지 않을 수 있어서 그런 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네. 제가 판타지류의 동화에서 많이 쓰는 이유는 일단은 사람처럼 살지 않는 동물들이 거기 그 그림책 안에서는 사람처럼 옷을 입고 아파트에서 생활을 해요. 이미 기본적인 설정 자체가 그런 판타지에서 시작이 되면은 그 위에 마법 같은 이야기를 심어줬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이미 설정이 판타지의 세계였기 때문에 그렇죠. 편안하게 더 녹여들 수가 있는 거고 달샤베트 같은 경우 굳이 조금 험난해 보이는 늑대를 캐릭터로 쓴 이유가 달을 한 번이라도 더 바라볼 것 같은 동물이 누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늑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큰 아파트에서 여러 이웃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주인공만 늑대로 할지 모든 동물들이 섞여 있을지 고민을 했는데요. 중간에 달이 녹아버려서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달이 녹았을 때 가장 곤란할 게 누굴까 생각했더니 토끼들이더라고요. 달나라에 사는 옥토끼. 그 옥토끼들이 그 늑대 할머니한테 자기들 도와달라고 찾아오는데 찾아왔을 때 굉장히 뭔가 얘네들은 누구야 라고 이렇게 딱 놀라게 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웃들이 다른 동물들이랑 섞여 있었으면 토끼가 나타났을 때 그닥 이렇게 놀랍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웃이 왔나 보다 생각을 했을 텐데 의외의 반응을 딱 느낄 수 있게 토끼로 했고 또 토끼랑 늑대는 사실 먹고 먹히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같은 사람이라도 인간관계에서도 그게 있잖아요. 상하 관계가 있고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그림책의 세계 안에서는 그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순진한